주식 3년 차의 콘텐츠 소비 루틴. 가장 먼저 모니터링한 뉴스부터 얘기할게요. 매일 보는 거니까.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네이버에 정리되어 있는 뉴스만 봤었는데 요즘에는 네이버 뉴스는 전혀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언론사에 들어가서 봅니다. 한경코리아, 더벨, 그리고 인베스팅닷컴을 보고 있고, 한경닷컴은 그 유료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질적인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프리미엄이 무려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골드가 1,300만 원. 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미래에 자금적 여유가 생기면 보려고 합니다. 한경에 특히 이게 마켓 인사이트라는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프리 뉴스가 있습니다. 돈을 안 낸 사람들이 한해서 이렇게 프리 뉴스가 제공되는데, 어쨌든 이 마켓 인사이트에서 제공해준 뉴스가 기가 막힙니다. 업데이트 주기는 좀 길죠. 아무래도 프리 뉴스니까. 근데 대단히 깊이가 있게 다루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게 참 많아요. 레고랜드 관련 뉴스를 봐도 뭐 이렇게 회사채 수요 상황에서 미달 사태가 일어난 구체적인 정황들, 그리고 강원도와 광원 중도 개발공사의 대출 상황 등등 매우 정확하게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더 벨도 마찬가지로 유료 서비스가 훨씬 더 좋겠죠. 뭐 한경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150만 원입니다. 뭐 무료 뉴스들만 해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뭐 부족하다라는 느낌 전혀 없고, 유료 서비스는 미래에 여유가 생기면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더 벨이 장점이 뭐냐면 이제 이 머니투데이 그룹의 한 계열사거든요. 근데 약간 그 머니투데이 그룹의 특수 부대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채권 시장, 주식 시장, M&A 시장 이렇게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컨텐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적으로 배우는 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인베스팅스닷컴. 뉴스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결이 달라요. 뉴스는 이제 언론사들을 이제 피킹해가지고 네이버처럼 이제 모아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퀄리티는 들쭉날쭉입니다. 그냥 낚시같이 그냥 한 3줄 정도 있는 기사도 있고, 그게 분별이 어렵다 보니까 뉴스들은 그냥 제목 정도만 눈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목이랑 내용이 좀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바일로 확인하고 있는데 글로벌 매크로와 지수를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요즘에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WTIU, 한국의 물가, 미국 물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제 유가를 체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리고 이제 달러 원 환율 매일 체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미장, 유럽장, 중국장, 뭐 심지어는 이제 이 암호화폐까지 더 중요한 섹션이 바로 경제 캘린더입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준의 스케줄이잖아요. 금리 인상을 얼마큼 한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페드의 그런 이벤트 날짜들, 그 스케줄을 이 바로 경제 캘린더에서 확인을 하고 얼마큼 올렸는지 그 지수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가 되신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저처럼 주린이 분들은 이런 인베스팅닷컴 하나 모바일에 깔아 놓으시고 주식 수준이 좀 올라간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저의 루틴 중에 하나가 이제 책입니다. 책. 3프로 TV나 수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입에서 늘 인용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더 타임즈 보면은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10인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진 보시면 이제 흑백이죠. 약간 역사 속 인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이제 펠레 같은 사람들처럼 느낌이 드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워렌 버핏밖에 없습니다. 뭐 벤자민 그레이엄은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 그래서 알고 있고, 또 뭐 필립 피셔는 뭐 켄 피셔의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거지. 정말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워렌 버핏밖에 없어요. 동시대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이런 사람들이죠.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워렌 버핏, 뭐 짐 로저스라든지. 조지 소로스는 퀀텀 펀드의 창시자고, 워렌 버핏은 이제 투자와 한 몸이 되신 분이죠. 그리고 짐 로저스 약간 일찍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예측을 하시는데 뭐 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생존에 있으시고 실제로 돈을 투자로 많이 버신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의 인사이트가 늘 인용이 되고, 또 이분들이 하는 한마디들을 시장에서 주목을 하죠. 이분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은 늘 나오는 말이 누구의 책에서 어떤 말을 했다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워렌 버핏은 책을 쓰진 않았거든요. 남들이 워렌 버핏에 대해서 책을 썼지. 그래서 인용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후학의 힘을 쏟는 구루들은 따로 있다더라. 주식을 하면서 병행을 해야만 하는 책을 쓴 구루, 그러니까 후학의 힘을 쓴 구루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읽었거나 앞으로 읽을 책들이죠. 첫 번째는 하워드 막스입니다. 오크트리 매니지먼트의 설립자고 포브스 선정 가장 부유한 미국인 리스트에 오른 분인데,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인터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근데 들어보면은 시장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부자실 거고 대단한 성공하실 분일 텐데도 나는 여기까지는 알고 여기서부터는 모른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게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사이클에 의해서 어떻게 주식이 반영이 되는지를 다룬 책인데 반드시 읽어야 된다. 주식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해가 안 가는 일들.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이클이죠.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리테일 샵에서 2만큼 팔리던 제품이 4만큼 판매가 늘어나면, 판매는 이 정도 2 늘었을 뿐인데 공장에는 8만큼 생산 주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장세를 반영해서 생산 주문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재고가 남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운이 좋아서 더 진짜 많이 팔리지 않는 한 재고는 필연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막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이미 공장에는 훗날에 엄청난 양의 재고가 예약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그 뉴스 자체가. 근데 재고가 많아지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 말은 즉슨 최대 매출이 낮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주가가 피크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좋다라고 할 때가 팔아야 할 때인 거죠. 그 이유는 언론사는 현상을 보도하는 거고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인 거지, 뭐 기자들이 기레기거나 쓰레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주식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리테일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재고가 남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되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으로 앞뒤가 맞는 거죠. 이런 인사이트를 이 하워드 막스의 책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한글로 번역된 책이 또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 아마 하워드 막스의 투자 철학을 다룬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루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정말 월가의 영웅을 읽으면은 이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렇게 대단하게 성공하신 분이 이렇게 담백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바로 첫 번째 필독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무조건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명저고, 주식을 하는 동안에도 멘탈 관리 차원에서 계속 다시 꺼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주식 투자의 개념이 올바로 잡히기도 하고, 지금 쓸 수 있는 종목 발굴에 기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좋은 주식을 고르는 요령 중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를 들여다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피터 린치의 책을 근거로 이 카인드에 들어가가지고 자사주 취득 그리고 처분한 현황을 늘 체크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 책 덕분이죠.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지. 이런 기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책은 보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두 분은 제가 뭐 읽지는 못했는데 하도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언급이 되는 분들이고 또 앞으로 읽을 예정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자면, 앙드레 코스톨라니, 유럽에서 활동하신 분이죠. 코스톨라니 투자 총서, 이렇게 3부작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투자 노트도 여력이 되시면, 가격도 굉장히 가치에 비해 저렴하죠. 10,000원 정도니까. 딱 이 한 문장만 봐도 느낌이 탁 옵니다. 디폴트나 금융위기 같은 것은 역사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했다. 특이한 것은 자산이 헐값에 거래되어 주인이 바뀐다는 것뿐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이 헐값인데 누구는 던지고 있고 누구는 죽고 있죠. 바로 right now,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또 한 분, 대단히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켄 피셔님입니다. 켄 피셔님. 퀀트 투자 전도사 강황국 님께서도 종종 언급하는 분이고,
필립 피셔라는 전설적인 투자자의 아들이죠. 번역된 책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독서 습관의 병행은 필수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멘탈 관리뿐만 아니라 기술, 그리고 시장 보는 눈, 이렇게 삼박자가 책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읽다 보면은 진짜 이거를 몰랐구나 내가, 이런 걸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제가 보는 유튜버 리스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유튜버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신기하게도 점점 보는 사람들만 보게 되더라고요. 테이버, 고라니, 피셔, 인베스트. 여기 이제 기본값인 3%까지. 일단 3%는 그냥 오전에 틀어놓고 이렇게 출근 준비하면서 근데 이제 정신 차린 오후에 정말 집중해서 듣는 방송은 이렇게 세 개입니다. 저랑 이 세 분이 코드가 맞는 게, 일단 저는 영상이 20분이 넘어가고 잡설이 많아지면은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세 분은 딱 20분 정도인데 잡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잡설을 하더라도 웃겨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집중하기가 좋고 또 내용도 알차고. 테이버도 엄청 재밌습니다. 테이버. 슈카의 주식 온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슈카처럼 이렇게 채팅창 켜놓고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종목 추천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이제 남자답게 합니다. 남자답게. 그리고 매크로 설명도 궁금증 그날 바로 다 풀어줍니다. 매일 올라오는 게 이제 장점이죠. 뭐 장이 끝나면 영상 3편이 쫘르륵 올라오는데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런던 고라니 같은 경우는 하루에 시장을 정리하면서 듣는 느낌, 뭐 하루에 한 편 정도 올라오거든요. 가장 큰 장점은 내일 뉴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일 스케줄, 중요한 스케줄을 한번 짚어준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피셔 인베스트는 이제 뭐 매일 올라오는 건 아닌데 거의 매일 올라오고 나름 무게가 있는 방송이고, 매크로를 데이터로 접근하기 때문에 뭐 재미 위주라기보다 공부하기에 좋은 방송이라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뭐 종목 추천이나 뭐 테마를 다루기보다는 방송에서 매크로를 해석하는 분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전성시대라고 보여져요. 요즘에 정말 경제학적인 기술들을 배우기 참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공격적으로 현재 시장을 해석하고 또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고 있는 5명을 꼽아봤는데, 유튜브에 이제 이분들 이름만 치면은 거의 뭐 모든 방송에 등장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바닥은 아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좀 하락론을 펼치시는 분이 이제 김한진 교수님과 강영현 이사님이죠. 홍준욱 교수님은 이제 상황이 지금 좋은 건 아닌데 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주식값이 싸다, 채권값이 싸다, 지금 사면 된다. 물론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점이다, 버티면 벌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중립적인 시각이 홍준호 박사님이시고, 지금은 바닥이고 사서 모을 때다, 바로 이종우 센터장님과 이선엽 센터장님, 이렇게 5분을 꼽아봤고요. 뭐 누가 맞는지는 앞으로 몇 달 후면 결정이 되겠죠. 제 생각에는 내년 초에 딱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방향이 상승을 할지 하락을 상할지. 뭐 경기 침체는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은 또 경기 침체를 선 반영한 건지 아니면은 앞으로 더 큰 게 남아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롬 파월과 추경호 님이죠. 뭐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두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금리에 이렇게 내가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었나. 한국 금리 발표는 이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미국 금리 발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님. 11월 3일 패드의 발표, 비둘기적 스탠스를 기대해 봅니다. 주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모르던 분들을 참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